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흘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졌고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명은 아직 위치를 찾지 못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입니다. 네, 오 기자,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곳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입니다. 소방은 야간 수색 체제로 전환해 밤새 실종자를 찾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세 번째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지금까지 수색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는 모두 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이후 곧장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에 1명이 구조 중에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았고 또 오전에 2명이 잇따라 사망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현장에서 매몰된 위치는 확인됐지만 구조하지 못한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소방은 구조견과 음향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 장비를 모두 동원해 매몰된 작업자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소방만 500명이 넘고 유관기관까지 합치면 880명에 이릅니다. 소방은 위치가 파악된 매몰자에 대해 최대한 빨리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구조 작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아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2명도 서둘러 찾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 경찰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7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 공사를 맡았던 HJ중공업은 이번 붕괴 사고로 건설 부문 모든 현장 공사를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사 재개 일자는 미정이고 모든 현장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과 보안 조치 시행 뒤 작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HJ중공업이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수주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 공사는 계약 금액 575억 원에 공사기간 27개월로 내년 3월까지 해체와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양측의 공동 성명 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대통령실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에 조심스럽다고 밝혔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막판 변수로 등장한 분위기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뒤 대통령실은 양국의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팩트시트가 이르면 2, 3일 안에는 발표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안보 분야의 이견이 적은 상태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관세 분야까지 접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팩트시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아마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예상보다 발표 시점이 계속 미뤄지며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직접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유관 부서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강화, 한미 동맹 현대화는 그동안 양측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새로운 변수가 된 걸로 보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 이후 에너지부와 국무부, 상무부 등 미국 내 관련 부처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문안 조정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특정하는 건 역시 조심스럽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의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화적 목적으로만 원자력을 사용토록 규정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
또 선체를 어디서 만들지도 협의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미국 내 건조를 바라는 미 측과 달리 우리는 선체와 원자로를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일 20% 정도의 농축 우라늄만 미국에서 받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선체를 한국에서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협상의 다른 한 축인 관세 분야에는 한미 간 협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전에는 관세 분야의 신경전이 치열했다면 지금은 원잠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두 나라 사이에 놓인 모습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반등하며 한 달여 만에 다시 6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적잖은 외교 성과를 거둔 게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새 6%포인트 오른 건데 60%대 지지율은 지난 9월 셋째 주 이후 한 달 반 만입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1순위, 경제 민생이 2순위, 에이펙 성과가 3순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잇따랐던 다자 외교와 주요 양자회담을 안정적으로 치러낸 게 지지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 겁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에이펙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석 달 넘게 진통을 거듭하던 관세 협상을 매듭지었습니다.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선 이른바 사드 사태 이후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본인 재판 회피를 지목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한국갤럽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탈동조와 이른바 디커플링되는 현상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사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외교 성과 등을 동력 삼아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 확대를 꾀하는 이 대통령은 민생 중심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가 형사재판에 동시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정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법원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윤 전 대통령은 417호에, 김 씨는 바로 아래층인 312호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 대기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교정당국이 미리 동선을 분리하면서 마주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구속된 뒤 두문불출하다 최근 다시 재판에 나오기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증인으로 나오자 직접 반대 신문을 하며 비화폰 보완 절차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선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명태균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1, 2차 주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 김 씨는 재판이 길어지자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부에 건진 법사가 특검에 제출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DNA 감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목걸이에서 김 씨의 사용 흔적이 나오는지 확인해달라는 건데 특검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라며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주요 증인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연내 1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씨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추가 기소됐습니다. 통일교의 지원을 받고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8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렸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논란 끝에 100% 당심으로만 치러졌는데 친윤 핵심이던 권성동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의원이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당대표 경선에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건진법사와 공모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밀어주려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통일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도움을 받는 대가로 김 씨는 통일교 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한 특검의 두 번째 기소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건희 씨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씨 자택에서 디올 상품만 20여 개를 압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수주와 관련된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물건의 전달 여부와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대면 조사가 또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검은 일단 조사 당일까진 기다리겠다면서도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상병 특검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겁니다. 그러자 특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고 일정도 토요일로 맞춰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로설의 주인공인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의 중심으로 꼽힙니다. 특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하며 대면 조사 의지를 거듭 드러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의 당일 출석 상황을 지켜본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에 대한 특검의 대질 조사가 오늘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오 시장과 명태균 씨의 대질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과 명 씨는 서로 만났다고 주장하는 횟수를 포함해 주요 쟁점에서 진술이 엇갈리며 대질 조사까지 성사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막판 총력을 쏟는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 세 차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일찍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서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고자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비화폰 정보를 원격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가 영장 청구의 주요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역할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보기관의 수장인 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열릴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수사기한 종료를 한 달여 앞둔 특검은 조 전 원장을 포함해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그간 보강 수사가 이어져 왔는데 특검은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인공지능 거품론과 미중 갈등 재점화로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4천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 떨어진 3,963포인트로 장을 열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낙폭을 줄이며 한때 4천선을 회복했지만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장중 3,887포인트까지 밀리며 검은 수요일 이후 또다시 3,900선이 무너졌습니다. 횡보를 거듭하던 코스피는 1.8% 떨어진 3,953.7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천선을 내줬습니다. 장 초반 매수 우위였던 외국인은 4,700억 원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팔자 주문으로 가세했습니다. 개인이 6,900억 원 넘게 매수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 7천 원 선까지 밀려났고 지난 3일 62만 원까지 치솟았던 SK하이닉스는 58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 넘게 내린 876포인트를 기록하며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불붙으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중국 수출 감소로 우리 수출도 둔화될 거란 우려에 원화가 약세를 보였고 엔비디아 칩 수출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달러 환율의 상승, 그다음에 고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한때 3%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8.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닷새째 이어지고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올해 K푸드 수출이 10월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별 3분기 실적은 수출 의존도에 따라 온도 차이가 뚜렷한데요. 수출 비중이 높은 삼양 등은 호실적을 보인 반면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기업은 내수 부진과 원가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 처음으로 주빈국으로 참여한 우리나라는 54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닷새 동안 1,100여 건, 6,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Best kimchi ever. It's a bit spicy, a bit sour, and I love the taste. I've tried the gochujang, tried the 쌈장. I love the fusion sauces. 실제 K푸드 수출 실적도 올해 10월까지 85, 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수출이 아이스크림 음료 인기가 치솟으며 20% 넘게 성장했고 유럽, 북미 등 주요 지역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를 살펴보면 타이완에서 인기가 높아진 포도 수출이 무려 50.9% 증가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라면, 커피 제조품도 각각 20% 이상 늘어나며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식품 기업들의 실적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삼양은 영업이익이 1,3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9% 증가했습니다. 농심과 오리온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세 곳의 공통점은 해외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삼양은 불닭 인기에 힘입어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농심 역시 해외 매출 비중이 약 40%를 차지합니다. 반면 CJ제일제당 등은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라면이 주력인 오뚜기는 영업이익이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침체에다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부담이 커졌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의 수출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물가 상승 때문에 가격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이 실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동안 얼마나 수출에 공을 들였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K푸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내 최초 최대 라면 공장이 있는 경북 구미에서 라면 축제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17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도 K-팝 데모넌터스와 갓 튀긴 라면 등으로 인기몰이에 나섰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여기저기서 면치기 소리가 들립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얼큰한 라면 맛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 곳에선 육수와 수프를 직접 골라 나만의 라면을 만듭니다. 타 행사 때도 홍게라면을 팔아서 먹어봤는데 그때 기억도 좋아서 근데 아직 홍게철이 아닌데도 홍게가 나와서 일단은 기대하면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홍게가 한 마리 다 들어간 게 조금 인상 깊었어요. 원조 라면의 도시 구미에서 라면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길이 475m,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 레스토랑에서 오늘 갓 튀긴 라면으로 만든 25가지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라면 브리토 등 이색적인 라면은 물론 K-팝 데모넌터스 한정판 라면과 다양한 신제품 라면도 공개됐습니다. 지자체는 해외 인플루언서 140여 명을 초청해 K라면 콘텐츠 확산에도 나섰습니다. 외국인 파워 유튜버, 그다음에 외신 기자, 국내 기자 등 한 200여 명이 지금 방문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구미 라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축제 기간 금리단길과 문화로 등 구미 주요 상권은 물론 금오산 등지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관광객을 맞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K-팝 데모넌터스 돌풍에 이어 최근 에이펙까지 K-팝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문화적 위상과 함께 영향력도 커진 만큼 K-팝도 저탄소 공연 등으로 적극적인 기후 대응에 나서자는 제안이 팬들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친환경 재질의 팔찌를 나눠주고 회수하는가 하면 페트병 대신 텀블러를 쓰게 하면서 공연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습니다. 가수 빌리 아일리시도 태양광 패널로 공연용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등 세계 팝 시장에서는 이미 지속 가능성이 공통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이동부터 조명과 음향, 전광판 등에 드는 전력, 또 폐기물까지. 연간 야외 공연에서 나오는 탄소의 규모가 가솔린 자동차 9만여 대와 맞먹기 때문입니다. 이에 K-팝 업계에서는 팬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기후 대응을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온라인 팬단체가 모든 K-팝 공연의 탄소 배출량 공개와 실질적인 감축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K-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져 있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도 K-팝이 더 나서서 해야 할 책임이. 이들이 각 기획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연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공개한 건 국제 무대에서 관련 활동을 해온 블랙핑크가 소속된 YG뿐. Time is running out, we feel like, so we just really felt like we need to say something.
나머지 3사의 경우 저마다 주목할 부분은 있지만 공연에서의 탄소 관리 활동은 미흡하거나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공연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K-팝 업계가 저탄소 콘서트까지 노력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단체는 되레 팬덤이 핵심인 K-팝이기에 더욱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강조합니다. 9만 명의 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면서 지속 가능한 K-팝, 저탄소 K-팝을 원하고 계세요. 충성도가 K-팝의 큰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이런 기후위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YTN 송진입니다. 네, 요즘 추워진 날씨에 집에서는 보일러를 켜고 캠핑장에선 난방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귀찮다고 배관을 점검하지 않거나 환기를 잘 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영환 기자가 사고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캠핑 온 일가족 3명이 텐트 안에서 화롯대에 불을 피웠다가 숨지고 다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애기 먼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119에 전화하면서 심폐소생술 하고 CPR하고 인공호흡하고 했는데 보일러 배기가스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면서 할머니와 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목숨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아무런 색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중독돼도 낌새를 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중요한데 우선 배기통이나 배관에 막힘이나 부식된 곳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보일러실 환기구는 항상 열어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달아둬야 합니다. 찌그러지거나 혹은 틈새가 있는 경우에 실내 쪽으로 일산화탄소가 유입이 되면서 농도가 심해지면 중독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연도의 관리라든지 연도의 막힘 상태 이런 것들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캠핑장 텐트 안에서 잘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텐트같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능한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말고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난방용품을 써야 한다면 자주 환기하고 휴대용 경보기로 혹시 모를 일산화탄소 누출에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김장하기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김장하는 날. 아삭아삭 속이 노란 절임 배추가 오늘의 주인공. 매콤하게 맛을 낼 김칫소도 등장합니다. 고무장갑과 앞치마로 중무장한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한 장 한 장 배춧잎을 들쳐내며 사이사이 양념을 채웁니다. 그리고 속도 맛있게 해서 너무 많이 넣으면 맛없어요. 적당히 넣어서 간만 잘 맞으면 김장은 맛있어요. 오늘 담가야 할 김치는 모두 2,000포기. 종일 서 있어 팔다리가 저리지만 별미 김치쌈 하나에 다시 힘이 납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일하고 있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저도 도움이 되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이런 좀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협 강원본부가 벌써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치솟는 물가에 좀처럼 김장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맛 좋은 주부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어르신이나 어려운 가정에서 맛있게 나눠 드시면서 저희는 보람되게 맛있게 드시는 게 저희의 보람이죠.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사랑의 김장 행사가 이어지는 상황. 겨울을 앞두고 펼쳐지는 이웃 사랑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바나나처럼 생긴 열매가 울산에서 발견됐는데요. 알고 보니 바나나가 아니었습니다. 옛 선비들이 즐겨 키웠다는 팥초로 밝혀졌는데 이례적인 기후 탓에 열매를 맺은 겁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농장. 넓적한 잎사귀 사이로 바나나를 닮은 열매가 자랐습니다.
부채처럼 펼쳐진 모습도 영락없는 바나나. 하지만 이 열매의 정체는 바나나의 사촌뻘쯤 되는 파초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파초는 바나나보다 상대적으로 가늘고 길이가 짧습니다. 꽃을 감싸는 화포도 바나나는 자주색이지만 파초는 노란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초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건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바나나처럼 열매가 달리나 싶을 정도로 저도 처음 봤으니까요. 좀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한 7, 8년 되다 보니까 번식도 많이 하고 그러고 한 번도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 걸 본 적이 없는데 이상히 원래 날씨가 올여름에 유난히 많이 더워서 그런지 바나나와 파초는 파촉과 파초 속에 속하는 단연생 식물로 같은 종류에 속합니다. 파초는 영하 12도에서도 견디는 온대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반면 바나나는 영상 5도 이하에서는 자라기 어려워 온실 같은 시설 없이는 우리나라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길어진 폭염 등으로 생육 환경이 달라지면서 울산에서도 파초가 꽃을 피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여름 같은 경우에 특히 조금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더웠고 그런 환경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꽃이 피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키웠다고 전해지는 파초. 바나나를 닮아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맛이 떫어서 먹을 수는 없고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교훈입니다. 국제기구가 해조류를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산정하면서 해조류의 보고 전남 완도가 탄소 거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완도군은 해조류 블루카본 거래를 통한 이른바 바다연금 도입도 추진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시마마, 미역, 톳 등 해조류를 가장 많이 기르는 전남 완도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해조류 양식의 가치를 인정한 데 이어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ale and the deep history, how long you all have been working on seaweed and abalone farming, it's something that we hope we can do more of in the United States. 최근 남미 페루에서 열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제63차 총회. IPCC's authoritative voice as our guide, and with unity of purpose, we can keep stepping it up. The road ahead is challenging, but also full of opportunity. IPCC는 해조류와 갯벌을 새로운 탄소 흡수원, 블루 카본으로 산정하는 지침에 합의했습니다. 이미 해조류 잘 피해 바다 습도 조성 중인 완도군은 최종 확정에 대비해 전문가 협의회 등의 구성에 나섰습니다. 특히 해조류 블루카본 탄소 거래를 통해서 창출된 수익을 지역민에게 지급하는 일명 바다연금 제도를 실현하고 블루카본 특화 양식 해역 등을 조성을 해서 우리 군이 세계적인 해조류 블루카본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영광과 신안의 햇빛과 바람 연금에 이어 해조류를 바탕으로 완도형 바다 연금 시대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예고 없이 백인 학살 의혹을 주장하며 면박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남아공을 G20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남아메리카 이민자들이 많은 이곳에서 엉뚱하게 남아프리카 얘기를 꺼냈습니다. For generations, Miami has been a haven for those fleeing communist tyranny in South Africa. I mean, if you take a look at what's going on in parts of South Africa, look at South Africa, what's going on. Look at South America, what's going on.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남아공은 더 이상 주요 20개국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자신이 불참할 것이라는 것도 재확인했습니다. South Africa shouldn't even be in the G's anymore because what's happened there is bad. I'm not going. I told them I'm not going. I'm not going to represent our country there. It shouldn't be there. 트럼프의 남아공에 대한 공개적 면박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영상을 틀면서 남아공 백인 농부 학살 의혹을 제기하자 라마포사 대통령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These are burial sites right here. Burial sites. Over 1,000. Have they told you where that is, Mr. President? No. I'd like to know where that is because this I've never seen. 당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영상이 실제와 다른 가짜 뉴스였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억지 요구가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G20은 국제기구가 아니라서 회원국 퇴출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내년 G20 정상회의가 트럼프 소유 마이애미 리조트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남아공 정상을 부르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뿌리 깊은 남성 우월주의 문화 때문에 마초의 나라로 불리는 멕시코에서 현직 여성 대통령이 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치안 상황과 맞물려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셰인바움 대통령을 성추행하는 장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낮에 수도 한복판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용의자는 밤늦게 체포됐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튿날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12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성추행을 당한 아픔까지 거론하면서 모든 멕시코 여성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er la presidenta, aunque si eso le pasa a la presidenta caminando por la calle, pues que no le pasa a otras jóvenes, mujeres. 성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특히 아직 성추행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멕시코의 절반 가까운 주에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뿌리 깊은 멕시코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여성 대상 범죄로 악명이 높습니다. 정부의 자체 조사에서도 15세 이상 여성의 71%가 성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신고 건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2차 피해 우려나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Me pasó y es horrible. Pero en ese entonces todo el mundo se quedaba callado, no decía nada, y lo escondías porque te daba pena. 허술한 대통령 경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국민과 가까이 있고 싶다며 현재의 경호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마약 조직과 전쟁을 벌이던 현직 시장이 공개 행사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과 맞물려 불안한 치안 상황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달 탐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사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가적인 지원 속에 속도를 내는 반면 미국은 책임자들끼리 공개적인 설전까지 벌이며 감정 싸움의 시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중국은 유인 달 착륙선인 란웨 이착륙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6월에는 비행사들을 달 궤도로 실어나를 우주선의 탈출 시험도 마쳤습니다. 달 탐사 장비들까지 속속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낸 중국 정부는 오는 2030년 달에 인류를 보낸다는 목표를 잡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目前载人登月任务各项研制工作总体进展顺利。长征10号运载火箭、梦舟载人飞船 반세기 만에 달에 다시 가는 이른바 아르테미스 계획을 세운 미국의 사정은 그리 좋진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 X와 우주선 납품 계약을 맺었지만 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화성을 먼저 가고 싶어하는 머스크가
일부러 달 탐사 개발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급기야 우주선 업체를 바꿀 수 있다고 압박까지 했지만 별의 감정 싸움만 더 커졌습니다. We are in a race. We're in a race to the moon, in a race with China to the moon, and to have a base on the moon.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중국보다 먼저 달에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예산이 25%나 삭감되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과 경쟁이 되겠냐는 자조적인 반응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중지, 셧다운 장기화로 공식 고용 지표가 2달째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미 노동통계국은 현지 시간 7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10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경우 지난달 미국의 고용자 수가 9월보다 6만 명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실업률도 4.5%로 8월에 4.3%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크고 작은 폭력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화염병을 던진 16살 청소년 2명을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현지 시간 7일 성명에서 무함마드 압둘라 무함마드 아팀과 무함마드 라샤드 파델 카심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이들의 시신을 억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 서안 주데이라 마을에서 2 테러리스트가 화염병을 점화해 주요 도로 쪽으로 던지는 것을 확인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곰 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자위대에 이어 경찰 기동대도 곰 퇴치 활동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마을 인근에 나타나는 곰을 소총으로 퇴치할 수 있도록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총의 용도는 흉악범죄 예방과 진압 등으로 한정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외출이 어려울 정도로 곰이 자주 나타나자 총기 사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찰청은 곰 습격 사건이 다수 발생한 아키타현, 이와테현에 경찰을 추가로 파견했고 13일부터 소총으로 곰을 퇴치합니다. 앞서 자위대도 아키타현 요청에 응해 아키타현에 육상 자위대원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곰 습격으로 모두 13명이 숨졌는데 역대 최다입니다. 젊은 세대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프로당구 투어가 해를 거듭할수록 젊어지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여자 투어에서 젊은 선수들의 가세는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40, 50대가 주류인 세계 당구계와 달리 국내 프로투어는 해마다 젊어지고 있습니다. 휴원수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통산 2승을 거둔 김영원 선수는 이제 18살입니다. 지난해 13명이었던 20, 30대 남자 선수는 올해 25명으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여자 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어 출범한 지 6년이 됐지만 선수 평균 연령은 고작 1살 많아졌을 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자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대회도 많은데 선수 생활은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거리 육상 선수를 부상으로 그만두고 21살의 당구를 동호인으로 즐기다 선수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는, 저도 당구를 좀 늦게 접한 케이스여서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 접했기 때문에. 당구 여제 김가영을 2번이나 이긴 정수빈, 통산 4승을 거둔 이미래는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20, 30대의 기수입니다. 내년에 우승을 좀 밥 먹듯이 할 수 있게 그 정도의 레벨로 좀 탄탄하게 키워놓고 싶어요. 그게 목표예요. 저의 많은 팬 여러분들이 저의 우승과 부활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서 그거를 못할 때마다 좌절감이 더 깊었고, 근데 제가 제 걸 열심히 더 다듬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와 새 얼굴들의 끝없는 도전이 이어지면서 프로당구 투어에는 신선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원 대회 현장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senior, veterans, masters age. So, but the young guys are strong. They are tall. They are. So it will be very difficult. She did a great job. We went underwater and she didn't panic. So we're happy. She did a good job. Left the restaurant. I'm like, I can't even wait for the check. I said I'd go to the dump in the morning and ask them if I could go through the compost pile. My brain was trying to figure out a way to tell him to go buy his wife a new wedding ring. Well, yes, because I know how much he loves me that he's willing to go through a rotten, stinky compost pile. Lang po na niyog po talaga, saka po kasi marami po kasing although sacrifice na po ito itself. It's an extraordinary wedding, parang panahon, bagyo, ulan, baha, di ba? Kinulo yung wedding para 곱게 물든 산과들의 저절로 시선을 빼앗기는 요즘 단풍 구경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시죠? 이번 주말 역시 고속도로엔 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도시 간 소요 시간은 지난주와 비슷할 텐데 평소 주말과 비교했을 때도 30분 정도씩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경부선은 충청권의 정체가 집중되겠는데요. 천안분기점부터 옥산분기점 사이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여서 이동 경로에 이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여유 시간을 두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지방 방향 정체는 시작됐습니다. 52번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 부근에서 2km 구간 브레이크를 밟고요. 50번 영동 고속도로 강릉 쪽도 양지터널 부근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는데 차츰 호법 분기점과 여주 분기점 사이 정체도 길어지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입니다. 양양 방향으로 덕소 3패 부근에서 이제 막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가평 지역이죠. 서종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경기권인 안산분기점과 비봉 부근에서 짧게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후 충청권에 진입하신다면 당진나들목 부근 2차로와 3차로에선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하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도 서이천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오겠는데요. 오늘 곳곳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오전부터는 제주도, 오후 늦게부터는 전남 해안에, 밤부터는 충청과 남부에도 비가 오겠고 양은 5에서 40mm, 제주도는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오늘 밤 사이에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안개가 짙겠고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2.8도, 청주는 10.6도고요. 낮에도 포근합니다. 서울이 18도를 비롯해 세종과 대전이 18도, 그리고 전주 19도, 창원은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주 초반에는 다시 추워지겠지만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